손가락을 이렇게 꼼지 한번 해봐. 그대로 뾰족. 항상 발과 발 사이 넘어갈 때는 뾰족이 해야 돼. 옳지. 크게 이 수업은 정글, 초원, 바다의 큰 테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정글 테마의 수업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입니다. 노래 제목에서 따온 제목이고요. 그래서 첫날은 가장 크게 뼈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글 숲에 나오는 동물들의 발레 동작을 접목시킨 동작을 알려주는 게 큰 두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한테 뼈 모양 스티커를 선생님 몸에 직접 붙여보게 함으로써 뼈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 뼈는 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 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옳지. 갈비뼈 완성. 우리가 이제 재밌는 놀이를 할 건데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무겁게 갈 수도 있고 깃털처럼 가볍게 갈 수도 있어. 할 수 있을까? 우리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네.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우리 깃털처럼 가볼까요? 가볍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오늘의 큰 주제인 정글에 대한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물감을 활용해서 직접 정글막을 꾸미면서 이제 정글 속으로 좀 직접 들어가 보는 체험을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유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글에 나오는 이제 동물들을 대상으로 그 동물들의 움직임을 발레 동작이랑 접목시켜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다른 동물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동물을 흉내내 볼 거예요. 같이 할 수 있어. 지금 체험. 너무 귀여운 거를. 잘했어. 박수. 우리 정글하는 뱀들이다. 조심조심. 바닥으로 예쁘게 물감으로 칠해줄 건데. 자, 우리 앞에 여기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 나뭇잎 어디다 붙일까? 그 다음 친구들 꽝! 서현수리 이쪽 좀 내요. 이야. 우와. 시드레드 좋아요? 여기 색깔이 하나. 갑자기 현장이 열리다. 현장이. 얘들아 어때? 어떤 기분이 들어 이거 보니까? 실제로 발레 용어를 써서 아이들한테 동작을 알려주면 조금 수업이 딱딱할 수 있는데 이 주제가 발레 동물원이고 또 오늘의 또 소주제는 정글이기 때문에 그 정글 숲에 나오는 동물들의 동작이 곧 아이들한테 발레 동작으로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글 숲에 나오는 동물들을 발레 동작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자, 엉덩이뼈 선생님 엉덩이에 붙여볼게. 선생님 엉덩이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자, 엉덩이뼈 붙일 거야. 손가락도 발이랑 비슷해. 오, 이렇게 발가락이 다 쪼개져 있어. 선생님이 해골만 보이게 해볼게. 자, 불을 꺼주세요. 시작. 다시 불 켜주시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뼈 기관을 이제 선생님 몸에 붙여보면서 기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몸에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각 기관들이 어떻게 협업이 되어서 기능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팔, 위에 팔. 너무 턱이 붙였어. 잘했어. 불 꺼주시고요. 자, 머리부터 한번 움직여볼까요? 머리가 어딨어요? 머리 어딨어요? 머리! 옳지. 엉덩이 어딨어요? 엉덩이 뼈가 어떻게 가지죠? 엉덩이! 오늘은 이제 초원이라는 테마로 아이들이랑 사자, 기린, 토끼의 움직임을 따서 발레 동작이랑 접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와, 여기 동물의 왕 사자가 보인다.
얼른만 흉내내볼까요? 소리 옳지 엄마하고가 있어. 엄마하고는 조금 더 크겠지? 엄마하고 이거 팔로 벌리고 다리도 앞으로 쭉. 그렇지. 손등까지 올라가. 손등 뽀뽀. 아이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좀 동물들 움직임을 유도했는데 지난 시간에 비해 표현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아이들만 움직인 게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관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뼈가 어디까지 움직이나 한번 볼 수 있게 인형을 만들 거야. 3주차 오늘 수업은 아이들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수업이었어요. 자, 이 벌게 쏙기만 넣어. 알았어요. 하나는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간식으로 먹는 주스 꽉을 재활용해서 관절 인형 도안을 또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자르고 오리고 붙여보면서 관절 인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된 인형을 또 따라하면서 내 팔꿈치, 어깨, 무릎, 다리 등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전반부에 가져갔고요. 완전히 잘 흔들리나. 근데 다 모두 잘했어요. 그다음에 후반부 수업은 저희가 정글 초원에 이어서 바닷속 탐험을 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들, 다양한 동물들의 움직임을 앞서 배운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활용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는 고래를 흉내내보고 싶다, 조개를 이렇게 흉내내보고 싶다, 이런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몸을 풀고 나면 저희가 준비한 바닷속 생물 새우, 고래, 해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생물들을 발레 동작과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요. 또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직접 파도를 느껴보고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고 또 그런 자기가 진짜 물고기가 된 상상을 해볼 수 있도록 파란 조명을 쏴주고 또 파란 부드러운 천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 천을 저희가 파도처럼 출렁출렁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펼쳐주면서 아이들이 직접 그 파도 안에도 들어가 보고 물고기 흉내도 내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푸른 바닷물 속의 퐁당 우리 제목처럼 그 바닷속에서 한번 물고기가 되어보는 그런 체험 시간도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의 수업입니다. 포인트렉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네, 오늘 수업의 제목은 동물들의 축제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배웠던 발레 몸풀기로 똑같이 아이들한테 발레 워밍업을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3주 동안 저희가 정글, 초원, 바다 속을 탐험을 했어요. 그래서 탐험하는 중에 만났던 동물 친구들의 동작을 다시금 이제 아이들한테 복습시켜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도 발레 수업을 들었다라는 거를 좀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저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나는 바닷속에 사는 조그만한 이게 무슨 동작인가? 새우. 그러면 우리 여진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새우 한 마리 보여줄까요? 끼리처럼. 새우죠? 하나, 찰칵. 새초. 나는 바위에 해초. 그렇지. 미역 같아. 맞아, 미역도 해초예요. 잘했어. 이거 다시 엉덩이 붙이면 안 돼. 이거는 악어인데? 근데 악어 어떤 악어? 엄마 악어 무대 위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우리 현아가 보여준 엄마 악어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엄마 악어.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아기 악어 꽃이 피었습니다, 혹은 앵무새 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발레 동작을 아이들이 재밌게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놀이를 통해서도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수업 후반에는 저희가 발레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무대 예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동작들을 가지고 자그마한 발표회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닥에 나름대로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발레 체조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무대 경험을 심어주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업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발레 체조를 조별로 나와서 다 같이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가면을 또 집으로 각자 가져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꼼질꼼질 발레 동물원에서 만든 칭찬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스티커에 뭐 체조를 잘하는 친구한테 붙여주는 스티커, 그다음에 뭐 미술왕 스티커, 도우망 스티커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과 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이 수업에 임했는지를 조금씩 기억을 해 나가면서 그 스티커를 하나씩 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하나 내가 여기서 얻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면도 주고 스티커도 받고 선생님들이랑 마지막 인사도 나누고 발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런 것도 이제 소소하게 나누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발레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는 하지만 왠지 약간 고급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까, 첫 단추를 어떻게 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그램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좀 이 기획자분도 발레를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함께 이쪽에 그럼 초점을 두어서 이 지역의 가장 소외된 문화예술 분야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무용 중에서 이 발레라는 장르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끄집어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 처음 단추를 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발레라는 장르의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은 완벽하게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유아로서는 그거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몸으로 실행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미술이라든지 다른 예술 분야를 함께 접목시켜서 조금 부드럽게 완화해서 동작에다가만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발레라는 장르를 이렇게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주 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사실 문화 소외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참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소외 지역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 발레를 통해서 이 각 원들이 어떠한 반응들이 있을까, 제가 몇 번 참여해본 원의 기관에서는 다들 이 4회차가 너무 짧고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즐거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처음에 아이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자꾸만 다가가게 돼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 관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매개의 역할이 시작점이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예술의 전당에서도 좋은 수준 높은 공연들이 와도 관객층이 더 두터워지면서 많이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처음에 발레를 시작할 때는 정말 이렇게 고전 발레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워요. 근데 발레라는 거의 특징이 딱 정형화된 클래식 발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 꼼질꼼질은 아이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예술을 다 접해볼 수 있는,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처음에 이제 유아를 상대로 저희가 1단계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훨씬 성인이 됐을 때 했던 발레보다는 쉽고 더 재미있고 재미 위주로 조금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발레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 정책으로 보면은 왜 누리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누리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분야들이 거기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 3세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발레를 접했을 때 그 누리과정의 틀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녹아 있게끔 뭐 이제 뭐 사회성이라든지 뭐 협동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하는 조화 뭐 이런 거를 조금 중점을 두려고도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는 신체지만 뒤로 2차시, 3차시, 4차시가 됐을 때는 이제 협동하고 조합하는 그런 거를 끝으로 조금 이제 끌고 나가서 뭔가에 이제 본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체조했을 때의 그 표정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제 즐거워서 하는 게 얼굴에 다 고스란히 나와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제일 흐뭇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만들었지만 선생님들하고 그랬지만 되게 이렇게 성과가 제일 보람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설립 목적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찾아가야 되는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그러던 시점에 이제 특히 또 유아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 예산이 또 우선순위가 아니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유아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직접 또 찾아가고, 특히 또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문화기반 시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화기반 시설에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더 크게 된 거죠, 이번에. 일반 발레 수업은 만약 어떤 동작이 있으면 그게 틀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바르게 고쳐주고 또 그걸 잘 수행할 수 있게 알려준다고 치면, 저희 발레 동물원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틀리게 동작해도 혹은 좀 다르게 표현해도 그게 뭐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걸 유도하기 위한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발레라는 게 막 어렵고 굉장히 막 규칙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음악을 듣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정말 즐겁고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첫인상을 좀 더 아이들한테 좋은 첫인상을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 저희 꼼질꼼질 발레 동물원의 가장 큰 목표이자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레라는 장르는 음악, 무용, 미술 이런 모든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하나로 융합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음악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그 음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만든 어떤 무대 막이라던가 가면이라던가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또 그거를 활용해서 발레 공연을 올렸을 때의 뒷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수단으로서 좋은 그릇이 되는 게 발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레 혹은 발레뿐만 아니고 발레를 기반으로 한 어떤 다양한 통합 예술 교육을 이런 전문 기관에서 진행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우리 동네 가까운 곳 기관에 쉽게 가서 또 그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문 기관들이 다양한 예술 수업을 만들어서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런 지역 사회에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좀 다양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너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나 또 아니면 스마트폰에 너무 노출이 돼 있어서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있고 흐트러진 자세로, 이게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잡혀져서 그게 흐트러진 자세인지 모르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여기 발레 동물원을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바르게 앉아보자 라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기린목처럼요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여기 발레 동물원에 가서 이 자세를 배워가지고 왔구나. 그래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술 경험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이런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렇게 교육을 바라보면서 더 다방면에 아이들이 예술 경험을 할 수, 꼭 발레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노래를 통해서도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뭐 예술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술을 더 많이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예술가로 이제 이렇게 자랄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